실제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요, 땅바닥에 방울방울 떨어져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는 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 눈이 말이죠, 세상을 매우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태초 먹거리 이계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인체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너무 과소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가족력은 11%, 생활 습관이 89%. 물론 이제 가족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11% 답변을 하신 분도 있지만 89%가 생활 습관이라고는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생활 습관을 고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먹거리에서는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본인들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같이 화학과를 박사학위를 하게 되면 PhD, PH가요, Philosophy, D가 Doctor. 아니, 제가 화학과에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본과대학 교수님들도 박사학위를 받으면요, PhD입니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PhD, 철학 박사학위를 줍니다. 근데 더 재밌게도 말이죠. 저는 그 명함에다가 PhD라고 적고요. 번역에서는 이학 박사라고 적습니다. 공대 교수님은요, 영어로는 PhD라고 적어놓고요, 공학 박사라고 적습니다. 한글로는요. 왜 화학을 하든, 공학을 하든, 신학을 하든, 왜 다 철학 박사학위를 적었을까요? 뭘 아냐 이거예요. 니네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알고 있지만서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태초 먹거리 책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이 책의 재료가 종이지 않습니까? 종이. 종이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나무의 펄프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죠. 그걸 조금 더 전문적 용어를 하게 되면 셀룰로즈라고 합니다. 그럼 셀룰로즈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또 탄소, 수소, 산소를 또 잘게 쪼개보면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고. 이 원자핵을 또 잘게 부수면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다 그래요. 그걸 잘게 부수면요, 몰라요. 현재 인간들이 이 종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종이를 보고 있고요, 옷을 보고 있고요, 쇠도 보고 있고요, 플라스틱도 보고 있는데 아무도 기본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본을 모르지만 형상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과학자가 하는 연구가 우리가 보고 있는 종이가 됐든 옷이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금속이 됐든 기본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학문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부 많이 해도 철학 박사학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 몸이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죠, 우리 인체 비밀에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나 인체가 갖고 있는 어떤 활동이나 가능성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몸을 과소평가하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자생력, 특히 인간이 갖고 있는 면역력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자생력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체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인체를 한번 믿고 여러분들의 저하된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눈이 있잖아요. 눈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걸 눈으로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 눈이 말이죠, 허상을 매우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들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내린다 그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이렇게 있죠. 실제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요, 땅바닥에 방울방울 떨어져요. 비는 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뜨면 뭐죠? 물줄기가 쭉 내려져 연속돼서. 비는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면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우리 눈에 뭐로 보이죠? 줄기로 보이죠. 왜 줄기로 보여요? 바로 우리 눈에 망막의 잔상 효과. 앞에 있는 상이 사라지기 전에 뒤에 상이 와서 덮치는 바람에 동작이 연속되는 것처럼 보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정지된 동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 눈이 말이죠, 허상을 매우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 그 속에 진실이 얼마 있는지는 그는 마음의 창을 가지고 봐야 되지, 육체의 눈만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보는 상황이 전부 진실이라고 얘기하기 곤란해요. 왜? 빗줄기처럼 봤잖아요. 근데 빗줄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실은 뭐예요? 빗방울이라니까요. 너무 똑똑한 체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하거나 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무시하는 것들은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인체의 기본을 좀 알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첨단 기술 개발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게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게놈 프로젝트는요, 1990년에 시작해서 2003년도에 완료가 된 것인데요. 인간의 유전자가 약 2만에서 4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 분석에 따라 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중에서 잘못된 녀석이 있다. 즉 당뇨에 걸릴 유전자가 있다. 또는 유방암에 걸릴 유전자가 있다. 이걸 알게 됐어요. 외국에 있는 여자 배우 중에서 엔젤리나 졸리라는 그 여자 배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BRCA 타입 1, 2라는 유방암 유전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 가슴을 전절제를 해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지금 이제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자기의 유전자를 좀 더 분석하고 난 다음에 생긴 아주 부정적인 흐름이거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걸 유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란성 상동이는 유전자가 동일하거든요. 두 사람 다가 당뇨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나이 60이 되었을 때 형은 당뇨에 걸렸는데 동생은 당뇨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형과 동생의 6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의 생활 습관, 모습, 먹거리, 그리고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형과 동생의 환경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이 안 되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예요. 후성 유전학이 바로 먹거리, 생활 습관, 환경,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가장 최근에 연구된 결과거든요. 아무리 현재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 먹거리, 생활 습관, 환경이라는 후선 인자를 가지고 원래의 면역력을 회복해서 지금으로부터 싸워서 이겨나가는 기본을 만들자. 근데 이게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창조의 원리를 무시했어. 왜 무시했어요?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이 기본을 무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축적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증상이 나타나니까 전부 특효약이나 비법만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원래 기본으로 회복해보자. 설문에서는 이제 그 생활 습관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생활 습관, 먹거리,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이 바로 후성인자인데 그걸 아마 전체적으로 한 단어로 아마 생활 환경 또는 생활 습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라 그러면은 아침부터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또는 주무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삶의 24시간 365일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생활 습관이지 딱 한순간 오늘 내일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해초목걸에서 항상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든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판단할 때요.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활 습관도 뭔가 복잡해요. 뭔가 인공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 그럼 그 생활 습관이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취득하려고 하는 어떤 뭐 약이 되든 뭐 습관이 되든 뭐든 간에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단순한 것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생활 습관의 회복이 아마 가장 쉽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뭐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느냐 또는 나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쁜 유전자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 방식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춰 가지고 기본을 지킨다면은 우리의 건강을 꼭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건강을 잃어버린 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맞게 기본을 회복한다면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몸과 마음 또는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고 몸과 마음은 일체거든요. 몸과 마음이 바로 일체가 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